네, 진사로입니다. 54회 한능검 심화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쭉 읽다 보시면 봉사로 올려라 했는데 최승로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자, 5대 조정의 정치와 교회에 대해서 잘되고 잘못된 적들을 기록하고 쭉 보시면 신이 또 시무 28조를 기록하여 장계와 함께 따로 봉하여 올립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 요거랑 관련된 왕이죠. 바로 고려의 6번째 왕 성종입니다. 자, 고려의 성종과 관련된 업적, 이제 업적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최승로 시무 28조랑 관련해서 이 시무 28조에 보면은 외관을 파견하소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거죠. 그게 12목의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에요. 이게 성종에 대한 업적이죠. 이제 업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시기에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어요. 서희가 외교단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했던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다른 것도 볼게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다. 역시 태조 왕건. 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비왕권법을 실시하였다. 광종이죠. 청연각과 보문각을 두어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 요거는 예종입니다. 학문 연구, 관학지능 이런 건 다 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에 워낙 사학이 융성해 있던 시기다 보니까 예종이 이제 이러다가는 관학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관학지능을 위해서 국자감의 전문 칠제를 두거나 양연고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시행했다라는 거죠. 자, 전민 변정 도감을 운영하였다. 요거는 공민왕입니다. 이 전민 변종도감을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은 신돈이라는 승려죠. 자, 공민왕과 같이 신돈의 이름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오연총 장군을 모신 덕산사인데 경성에 있던 사당을 전남 곡성으로 옮겨왔는데 그는 신기군, 신복군, 항마군으로 편성된 가의 부원수로 활약하였습니다. 자, 신기군, 신복군, 항마군에서 알 수 있어야 되는 부대죠. 바로 별무반입니다. 이걸 만드신 분은 윤관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나오면 너무 쉬운 문제라서 1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오연총 장군을 낸 게 아닌가 싶은데 신기군, 신복군, 항마군 요 세 부대 편제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게 이제 여진을 때려잡기 위해서 만든 부대. 그 여진 쪽은 기병부대이기 때문에 윤관께서는 우리도 기병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만든 게 별무반이잖아요. 그래서 신기군은 기병부대, 신보군은 보병부대, 그리고 항마군은 마귀를 내쫓는다라는 뜻, 승려의 부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부대에 대한 설명 찾아보면 되겠죠. 여진과 관련된 거 찾으면 됩니다. 바로 나오죠. 3번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별무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사군 육진을 개척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요거는 조선의 세종대왕 시기예요. 자, 사군은 최윤덕 장군, 육진은 김종서 장군이죠. 그 다음에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다. 요거는 이제 그 여몽연합군인데 요 일본 원정에 참여하기 직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은 삼별초랑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삼별초가 이제 그 개경환도에 반대하면서 끝까지 항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몽연합군이 결성해가지고 이제 삼별초를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삼별초가 여몽연합군이 삼별초를 먼저 진압한 후 일본 원정을 가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 고려에서는 김반경 장군이 지휘해서 김반경 부대라고도 불러요. 김반경의 광군이죠. 자,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김윤우. 이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 사살할 때는 승려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충주의 방호 별감이 돼가지고 충주성 전투까지 승리를 이끄는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자,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하였다. 요게 이제 삼별초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최씨 무신 정권 때 만들어졌던 야별초, 여기서부터 기반이 돼가지고 좌별초와 우별초, 그 다음에 신의군
이렇게 이제 세 부대로 구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요 김윤호 부대에 대해서는 이 처인성, 여기가 이제 이 당시에는 처인 부곡이었어요. 향 부곡 소화할 때 그 부곡이죠. 요 부곡 주민들이 이제 김윤호랑 같이 이제 몽골을 막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밑줄그은 역사서에 대하여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번에 왕명을 받아 편찬한 역사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책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뒤 우리나라 역사를 좀 더 잘 알아야 한다는 폐하의 말씀에 따라 유교 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의 역사를 충실히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묘청의 난을 진압했다. 그 다음에 유교 사관을 바탕으로 삼국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데서 이 밑줄 그은 역사서 삼국사기.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인터뷰하고 계시는 요 분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책을 만드신 김부식이겠죠. 문벌의 대표적인 학자였습니다. 자,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 발해고, 이제 조선 후기에 유득공이라는 분이죠. 자, 사초와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요거는 조선왕조실록. 자,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요건 이제 삼국유사. 요거 지으신 분은 일현이라는 승려죠. 본기와 열전 등 기전치 형식으로 서술되었다가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고구려 건국시조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요거는 동명왕편이에요. 요건 이제 이규보. 자, 이분도 이제 당대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분인데, 강화도에 가보면 요 이규보 선생의 묘가 있습니다. 가보면 되게 뭐랄까 좀 고즈넉한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자, 14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곳은 가가 불교계 개혁운동을 주장한 전개한 순천 송광사입니다. 그는 수행 방법으로 도노점수를 주장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요 순천 송광사라고 돼 있고 심지어 보조국서까지 나왔어요. 요 가부는 바로 승려 진울입니다. 이제 수선사 결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게 송광사죠. 자, 진울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라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수행 방법으로 도노점수가 나왔는데 이거랑 같이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정의 쌍수입니다. 그게 선지에 있죠. 정답 3번이에요. 권수 정의 결사문을 작성하여 정의 쌍수를 강조하였다라는 겁니다. 도노점수, 정의 쌍수, 이분의 그 수행 방법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승려들의 전기를 담은 해동 고승전을 집필하였다. 이거는 이제 각훈이라는 분이고요. 화엄 일승 법계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하신 분은 의상. 자,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서 교장을 편찬하였다라는 거. 이건 이제 교장 도감을 만들고 교장을 편찬하였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문종의 넷째 아들이죠. 자, 보현십 원가를 지어서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이거는 이제 균여. 이제 광종 때 있었던 스님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토지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번에 개정된 토지제도에 대해서 들었는가? 들었네. 인품을 배제하고 관직과 위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고 하더군. 지급 기준이 점차 정비되어 가는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 요거는 이제 전시과죠. 자, 전시과 제도예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개정된 토지 제도고 인품을 배제했다잖아요. 이게 처음에 전시과 제도가 만들어질 때 그때 시정 전시과였어요. 그때는 인품을 포함을 시켰어요. 요건 이제 역분전 때부터 인품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제 시정 전시과 때도 시정 전시과로 이제 토지 제도가 바뀔 때도 인품은 들어갔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인품을 배제했다라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개정 전시과예요. 요거는 목종 때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개정 전시과라고 자세히 알지 않아도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의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시과 제도는 고려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의 경제 상황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는 않아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4번입니다.
국가의 주도로 사만통보,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물론 이제 건원 중보 같은 것도 있어요. 다만 이런 화폐들이 발행이 되었지만 제대로 유통되지는 않았고, 고려시대의 화폐로 기능을 했던 것은 오히려 이제 은병이죠. 활구. 예, 그게 화폐 기능을 했었고, 그 외에는 뭐 쌀 같은 이런 곡식 종류들이 화폐 기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량 외관을 통하여 일본과 무역하였다는데, 요거는 조선 후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외관은 조선시대에서 일본과 무역했던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게 전기랑 후기가 조금 달라요. 이 조선 전기 때는 왜 저 세종대왕 시기에 그 계해약조가 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해약조가 체결됐던 그 조선 전기에는 부산포나 제포, 연포 이런 게 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부산포, 제포, 연포, 이게 이제 부산, 울산, 창원 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는 광해군 시기에 와가지고 기유 약조가 맺어져요. 그러면서 그때 무역을 했던 곳은 두모포입니다. 부산 지역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좁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초량으로 바뀌어요. 어쨌거나 두모포나 초량이 나오면 조선 후기, 그 다음에 부산포, 제포, 연포가 나오면 조선 전기, 요거 세 개를 가리켜서 삼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 일본이 삼포 외란 이런 것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죠. 자,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활동하였다. 이것도 조선 후기입니다. 자,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 동시전은 신라시대의 지증왕 때예요. 그 다음에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 수세제를 시행한 거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의 광산 개발, 설점 수세제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덕대예요.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광산을 경영했던 광산 경영 전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CEO 같은 개념이죠. 이런 덕대들도 조선 후기에 활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사진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국외 소재 우리 문화유산을 찾기 위해 헌신한 박병선 박사님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분은 충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된 가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외교장각 의궤의 반환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박병선 박사님께서 이제 뭐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따시고 일부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취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의궤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인 양요 때, 요 외교장각 의궤, 이 병인 양요 때 프랑스에게 약탈을 당했잖아요. 요 외교장각 도서들, 의궤를 포함한 도서들이 약탈을 당해서 이 박병선 박사님께서 이걸 찾기 위해서 프랑스 도서관에 취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소장돼 있던 자료들을 막 뒤지는 과정에서 이 가가 나온 겁니다. 물론 요 가, 이게 뭐냐면 직지심체 요절이에요. 요거 써놔야죠. 직지심체 요절인데 가에 들어가는 거는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근데 박병선 박사님께서는 이 외교장각 도서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기 취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요 직지심체 요절을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요 직지심체 요절은 약탈됐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외교 활동에 의해서 요 외교관이, 프랑스 외교관이 이제 돈 주고 사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직지심체 요절을 발견해서 이게 금속 활자본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외교장각 도서 약탈당했던 거 그거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궤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지금은 돌아와 있죠.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던 훌륭한 분이에요.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존경받아 마땅할 만한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텐션이 높아졌죠. 자, 어쨌거나 가에 들어갈 거는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겠어요.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뭐 당연한 일이죠. 그 현존하는 세계 최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돼야 마땅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자,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성악 10도,
요게 이제 이황입니다. 자, 조선시대 그 성리학자 이황 선생이 이제 만든 성악 10도에 대한 설명이죠. 자, 세금 수취를 위하여 3년마다 작성되었다. 요거는 그 통일신라 시대의 촌락문서, 이제 다른 말로 민정문서라고도 하죠. 통일신라 촌락문서입니다. 자,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하여 제작하였다. 요거는 초조대장경. 자, 그 다음에 충신효자 연려를 알리기 위하여 간행하였다.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삼강이라고 부르죠. 삼강 행실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직지심체요절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 청주 흥덕사지 쪽 가보시면 지금 직지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도 가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17번.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다루가치가 왕을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선지라 칭하고 짐이라 칭하고 사라 칭하니 어찌 이렇게 참남합니까? 이에 선지를 왕지로, 짐을 고로, 사를 유로, 주를 정으로 고쳤다. 자, 요 다루가치가 뭐한 인간이냐면 그 원나라의 내정간섭, 이 내정간섭을 할 때 그 내정간섭을 담당했던 사람이 다루가치예요. 그러니까 왕을 비난한 거죠. 선지냐 짐이나 사가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이건 황제들이나 하는 말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실을 격화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이 시해 당하자 태후가 종실에서 후사를 골라 세우고자 하지 시중 이인님이 백관을 거느리고 우왕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바로 공민왕이죠. 자, 공민왕이 시해되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의 내정간섭 시기, 이게 이제 왕실 격화가 시작되던 시기니까 내정간섭 초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공민왕,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정답이 아마 금방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 공민왕 시해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2번을 보면 유인후, 이자춘 등이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공민왕 시기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간섭기와 공민왕 시해 사건 이 사이이기 때문에 공민왕 제위 시기가 정답이 되는 게 맞겠죠. 자, 뭐 참고로 요 이자춘은 이성기 아버지입니다. 자,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포를 제작하였다. 요거는 이제 우왕식이에요. 그러니까 나 뒤죠. 그 다음에 화통도감 설치하면 나와야 되는 화약의 아버지 최무선 장군. 자,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요건 이제 무신 정변이기 때문에 가보다 한참 전입니다. 최후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양전을 준비하였다. 요거는 이제 몽골 침입이니까 원간섭기 전이죠. 자, 명예 천령이 설치에 반발하여 유동 정보를 추진하였다. 이것도 우왕식인데요. 이게 바로 저 위화도 회군으로 이어집니다. 다 이해하시죠? 자, 18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왕이 말하였다. 장영실은 공교한 솜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명하고 뛰어나 자경론을 만들었다. 그 공이 작지 아니하니 호군의 관직을 더해주고자 한다. 황희가 장영실에게만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왕은 당연히 세종대왕인데 이거를 보니까는 생각이 나는 게 그 영화 중에 왜 그 천문 하늘을 말하다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최민식 씨가 장영실로 나오고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 역할을 했던 거기에 그 황희 그분이 이제 그 신구 그 배우죠. 아주 원로하신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그 하셨던 배우분이 황희 역할로 나오셨는데 그때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종대왕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건 뭐 금방 나와야죠. 1점짜리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세종대왕 하면은 이제 애민 정신에 투철했던 군주. 그래서 이제 뭐 칠정산, 후민정음, 그리고 선지에 나온 농사직설이 있습니다.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라는 게 바로 세종대왕식이죠. 자,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주재되었다라는 것은 태종, 이방원입니다. 세종 아버지. 그리고 이 세종대왕 때는 비슷한 게 있죠. 갑인자.
자, 그 다음에 훈련 교범인 무예 도보 통지가 간행되었다. 이거는 정조인데요. 이 뭐 무예 도보 통지하면은 이게 뭐 무사 백동수 이분하고 정조가 집필을 하신 책입니다. 이 정조가 똑똑하기도 그렇게 똑똑했지만 무예도 어마어마하게 뛰어났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예 책을 만들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장영영의 훈련 교재로 쓰였습니다. 이 장영영도 정조가 만들었잖아요. 그 부대의 훈련 교재였습니다. 자,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 도감이 설치되었다. 선조식인데 요거 한 가지 더 기억하신다면 임진왜란 중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동의보감이 완성된 거는 광해군식입니다. 자, 19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가에 대해서 알려줄래 해가지고 대제학, 부제학 등의 관직을 뒀고, 그 다음에 궁중의 서적과 문서를 관리했다. 그리고 옥당이나 옥서 같은 별칭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홍문관이에요. 자, 대제학, 부제학 같은 걸로도 알 수 있고, 옥당이라고 불렸다는 요 별명도 이제 한능검 준비하시면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홍문관이고요. 이 홍문관에 대해서는 뭐 왕의 경연을 담당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3사 중 하나였죠. 사헌부나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본 기구는 한성부죠. 한성부.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된 거는 비변사. 아까 제가 그 삼포해란 말씀드렸는데 이 비변사가 삼포해란 때 만들어졌고 그때는 임시기구였다가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상설기구가 된 겁니다.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던 기관 승정원이고요. 자, 반역죄나 강상죄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죄들을 처결한 국왕직속의 사법기구는 의금부입니다. 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번.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인 간데 대부분 지방과나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으며 대성정과 명륜당, 동제와 서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성정과 명륜당, 동제, 서제 하면 사실 이거는 성균관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분명히 지방교육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균관과 이제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지방교육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는 향교입니다. 자, 서원 아니에요. 서원은 그 지방 사립교육기관이고 이 향교는 공립교육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 무슨 교동이나 이런 데가 지역마다 있을 거예요. 그 교동이 바로 향교가 있었던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어느 한 지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향교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향교랑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은 그 교수나 훈도가 파견됐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향교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셔야 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방교육기관이었고 교수나 훈도를 파견했다라는 겁니다. 자, 전문 강좌인 칠제를 운영하였다. 이건 이제 국자감이에요. 이제 앞선 영상에서 고려 예종 나오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제 관악진흥을 위한 대책으로 국자감의 전문 칠제를 운영했다라는 거죠. 자,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세웠다. 이게 서원이죠. 이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고 나중에 이제 이 백운동 서원이 그 왕으로부터 사익을 받으면서 소수 서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것까지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생원과 진사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였다가 성균관이에요. 자, 구성은 동일합니다. 대성전, 명륜당, 동제, 서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성균관 가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유학을 비롯하여 유락, 서학, 산학을 교육하였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국자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번까지의 설명을 마치고요. 21번부터 3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여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